12시가 됐고, 예,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천천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록을 미리 드리기는 했는데요. 천세학 교수님이랑 이제 의논을 해본 결과, 천세학 교수님께서 파이썬 넘파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넘파이 부분을 따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강의록은 천세학 교수님 넘파이 수업을 듣고 첫 번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각자 실행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각자 오늘 자습이나 이런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 내일 수업할 때 리뷰를 하면서 같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파이썬을 쓰지 않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벡터나 행렬 같은 천연대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다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새로운 관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일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50분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라는 개념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리를 하다 보면 어떤 물체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움직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힘을 요 방향으로 가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위로 움직일 거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하면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힘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바뀌니까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이 물체를 제가 이쪽으로 미는 거랑 UFC의 격투기 선수가 이쪽으로 있는 힘껏 미는 거랑 물체 운동이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 더 큰 힘으로 미는 것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 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방향도 중요하지만 힘의 크기도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힘의 크기, 이거는 이제 양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양만을 가지는 것들은 이제 스칼라라고 해서 스칼라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양인데 크기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질량 같은 게 대표적인 스칼라예요. 질량이라는 건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힘처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그러한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벡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저 화살표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화살표의 길이를 이용해서 길면 길수록 더 큰 힘을 작용한 걸로 이해를 해서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게 되죠. 크기와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다. 자, 그러면 벡터라는 걸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벡터, 그러니까 F1이라는 힘 벡터와 F2라는 힘 벡터가 언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면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으면 그러면 두 벡터가 같다라고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에서는 벡터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요 벡터나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고 그러면 같다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벡터라는 개념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크기와 방향을 이용해서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계속 물리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벡터들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어떤 연산들이 이제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힘 F1이라는 그러한 힘을 가했고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 화살표를 쓸게요. 자, 다른 사람은 이 방향으로 F2라는 힘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리에서는 뭐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힘 두 개가 동시에 가해질 때 결론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결과가 되느냐라는 게 물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물리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이 두 개의 화살표를 평행한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변으로 한 꼭지점으로 향하는 그러한 벡터를 생각했을 때 두 개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힘이 하나 가해진 것과 같은 운동을 하더라라는 게 물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벡터를 힘 벡터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 정의는 나름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두 힘을 더하는 연산이 물리적인 의미에선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벡터들을 더하는 연산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연산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또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되냐 하면 자,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이 물체에 F라는 힘이 가해졌는데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힘의 크기만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힘의 크기만 2배로 늘리고 방향은 그대로니까 화살표의 길이만 2배로 늘어나는 이러한 연산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라는 건 크기만 가지는 그러한 실수니까 스칼라를 곱하는 연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스칼라 곱 연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에는 2배가 아니라 3배면 힘의 크기가 3배로 늘어날 거고, 뭐 2분의 1을 곱하면 힘의 크기가 2분의 1배, 다른 말로 하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면에서 보면, 자, F라는 애, 자, 마이너스 F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우냐 하면, 똑같은 힘을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로 해서 두 힘을 더하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같은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마이너스 F라는 그러한 벡터는 원래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180도 회전한 반대 방향인 그러한 벡터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2개를 더하면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0이 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1 빼기 1이 0이 되는 게 자연스럽듯이 F 빼기 F가 0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빼기 F라는 건 방향만 반대로 바꾸는 그러한 벡터가 되는 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자연스럽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마이너스 2F 같은 애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F라는 벡터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벡터를 더하는 연산,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를 곱하는 연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다루다 보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그러한 연산이에요. 기하학의 영역이죠. 왜 중학교 때 도형의 닮음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러한 중학교적 수학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런 선분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형의 닮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대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대신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워요.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긴 하죠. 마찬가지로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수학자로도 유명한데, 데카르트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좌표 평면이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가 뭔가 의미를 알기에는 좋았지만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양을 뭐 계량 경제학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치화해서 어떻게 하면 다루기에 편하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평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평면에 있는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시작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X축, 이쪽 방향으로 Y축이라는 애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화살표의 끝점, 이 점이 X방향으로 얼만큼, 예를 들어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움직여서 화살표의 이 끝점이 여기에 있는 그러한 벡터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중요하니까 시작하는 점은 무조건 0,0인 이 원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끝나는 점이 x 방향으로 몇 칸이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양 A, y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양 B를 이용해서 화살표 대신에 A, B라는 실수 두 개의 순서쌍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뭐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를 이용해서 수치화하는 거는 뭐 과학이라고 불리는 모든 분야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모니터에 있는 하나하나의 픽셀의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점 하나하나가 색을 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빛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개를 얼마나 어떤 비율로 섞었느냐에 따라서 색이 정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이 있으면 얘가 빨간색이 10, 뭐 초록색이 100, 파란색이 50만큼 섞인 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색에 수를 하나씩 수 3개를 대응해서 색깔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원래는 화살표였지만 이 화살표에 실수 2개 A와 B라는 애를 대응시키면 그러면 A, B로부터 화살표를 바꿀 수도 있고 화살표로부터 A, B를 복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 2개가 같은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애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이러한 벡터를 표시하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1,-1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는 1만큼, Y방향으로 -1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서 이러한 화살표를 나타내는 벡터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그러한 평면 벡터들은 평면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A, B라는 실수 2개의 순서쌍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실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영어로 실수가 리얼 넘버여서 R이라고 하는데요. 이 R이 2개 있으니까 R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니까 R의 제곱이라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니까 A, B가 R제곱의 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우주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3차원 벡터, 공간 벡터가 필요했겠죠. 그럼 공간 벡터는 X축, Y축, Z축에 대해서 X방향으로 얼만큼, Y방향으로 얼만큼, Z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라는 의미에서 실수 3개의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실수 3개의 순서쌍은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러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러면 제 생각에 굉장히 큰 장점이 2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자, 우리 벡터에 대해서 2가지 연산을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U 벡터라는 애가 A1, B1이라고 하고 V라는 벡터가 A2, B2라고 한다면 두 벡터를 더하는 애는
원래는 화살표로 이루어진 평행다변형을 그려서 평행다변형의 나머지 한 꼭지점으로 가는 그러한 벡터를 그리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정의가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다루는 건 성가신 일이었는데, 실수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각각을 더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있는 애끼리 더하고, 여기에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더하는 걸로 덧셈 연산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C라는 실수를 곱하는 연산은 각각의 자리에 모두 다 C를 똑같이 곱하는 걸로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림을 그려서 했던 연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만 실수 더하는 건 두 번 더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덧셈 연산은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러한 거죠. 두 번 곱해서 귀찮기는 하지만 곱하는 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계산은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벡터들끼리 연산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실수를 대응시키게 되면 또 어떠한 장점이 생기게 되느냐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자, 어떠한 장점이 생기게 되냐 하면, 그러면 실수를 평면에 있는 애는 실수 두 개를 대응시켰고, 공간에 있는 애는 실수 세 개를 대응시켰었습니다. 뭐 수직선에 있는 애는 실수 하나와 대응하게 되겠죠. 그러면 꼭 하나, 두 개, 세 개만 대응시켜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수를 임의의 자연수 n개만큼 대응시키는 그러한 실수 순서상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A1, A2, A3, AN까지 AI들은 모두 다 실수인 실수 n개로 이루어진 순서상을 모두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뭐 n차원 공간, 뭐 n차원 순서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린 3차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 합쳐도 4차원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화살표로 나타낼 때에는 3차원 이상의 벡터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순간 임의의 차원에 있는 그러한 순서상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순서상 하나하나를 마찬가지로 벡터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순서상을 대응시켰을 때의 장점이에요. 물론 화살표로 표시하기 위해서 4개의 직교하는 축을 만들기는 3차원 공간에서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4개의 실수 순서상, 예를 들면 뭐 1, 1, 1,2라는 그러한 순서상을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를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V라는 벡터는 Rn에 있는 그러한 원소로 생각할 겁니다. n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순서상이에요. 아까 봤던 뭐 n이 예를 들어서 n이 3이고, 그러면
V가 뭐 1,1,1이면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1만큼, Z 방향으로 1만큼 그렇게 예, 이동한 그러한 벡터겠죠. 자, 그래서 예, 순서쌍과 벡터는 같은 거고요. 그럼 이러한 n차원 공간에 있는 그러한 벡터에 대해서 자, U가 x1, x2부터 xn까지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n차원 벡터고요. V가 y1, y2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n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n차원 벡터예요. 그러면 U 더하기 V는 자, 첫 번째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x1 더하기 y1, 두 번째 있는 애끼리 더하고 x2 더하기 y2, 자, n번째 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것으로 덧셈 연산을 요거는 정의예요.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상수 C를 곱하는 건 각각의 위치에 모두 다 C를 곱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이러한 실수 하나하나를 뭐 성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성분에 C를 곱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친구였는데요.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실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요. 자, 크기도 물론 그걸로부터 주어지지만 벡터의 크기라는 애가 자주 쓰니까 따로 정의합시다. 요 짝대기 두 개 그은 기호가 크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보통 노음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 이름도 노음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계산한다라는 건 화살표의 길이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각각의 성분을 모두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에 제곱근을 취한 것으로 이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벡터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실수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벡터가 되고 벡터들끼리 더하거나 아니면 상수를 곱하거나 뭐 크기를 계산하는 그러한 연산이 이 외에도 내적이나 뭐 이런 연산이 실수로 표현하는 순간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수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결국은 경제학을 하든 공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설명하고 싶은 현상이 있어요. 그럼 설명하고 싶은 그러한 현상을 뭔가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모델로 바꾸죠. 그러한 모델로 바꿀 때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니까 입력하는 데이터, 그거를 어떻게든 계량화해서 수치 데이터로 바꿔서 컴퓨터에게 줘야 되죠. 자, 그러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배우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될 건데요. 그 수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분류를 한다거나 회귀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 데이터를 직접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벡터나 행렬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보통 전처리라고 하죠. 뭔가 좀 가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좀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선형대 수학이 뭐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의 연산 정의를 하고 연산까지 했는데요. 더 나아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빠른가요? 뭐, 다 아는 이야기를 30분이나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 n개를 모아놓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벡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록에 있는 뭐 예 같은 거 하나를 보면 강의록에 인컴 벡터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근로생활자의 소득은 뭐 대체로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없지만 금융소득이 있고 그 외에 뭐 어디 가서 강연하고 받는 아니면 책의 인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받는 기타 소득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A라는 사람의 소득을 나타내는 애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성분은 근로소득을 나타내는 것. 단위는 뭐 만 원 단위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A가 근로소득은 1,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5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소득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근로소득이 1,000만 원, 금융소득이 50만 원,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배우자는 근로소득은 없고, 자, 뭐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인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런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자, 두 벡터를 더하는 연산은 자, 두 사람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두 사람이 근로소득은 합쳐서 1천만 원, 금융소득은 합쳐서 5,050만 원이라는 이야기고 기타 소득은 합쳐서 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모든 소득이 2배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인컴 벡터가 EA라는 그러한 벡터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2천만 원이 되고 아까 금융소득이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되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뭐 200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스칼라를 곱하는 건 뭐 이러한 연산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의 소득이 2배가 되고 B의 소득은 그대로일 때 합친 연산은 2A 더하기 B라는 그러한 벡터가 나타나는 애가 되겠죠. 자, 벡터의 크기라는 애는 결국 저 소득들이 다 합쳐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벡터의 크기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이 각각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벡터에 상수를 곱해서 다른 벡터와 더하는 이러한 연산이 굉장히 자주 쓰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결합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건 벡터가 U1 벡터, U2 벡터부터 해서 뭐 UK 벡터까지 K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까는 A와 B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가 마찬가지로 K개가 있어요. C1, C2, CK까지 K개의 실수가 있습니다. 아까 2A 더하기 B 할 때 B 앞에는 1이 곱해져 있는 그러한 애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 앞에 2, B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K개가 있을 때 각각의 벡터들의 스칼라를 전부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이런 하나하나를 선형결합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벡터가 1, 0,0이고 j라는 벡터가 0,1, 0이고 k라는 벡터가 0,0,1이면 2i, 3j 빼기 k 이런 애는 선형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i 앞에 2를 곱했고 j 앞에 3을 곱했고 k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i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0,0이고요. j 에 3을 곱하면 전부 다 3을 곱해야 되니까 0,3,0이고요.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0,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3,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러한 벡터는 i와 j와 k의 2i, 3j 빼기 k라는 일종의 선형 결합이에요. 자, 선형 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i 더하기 j 더하기 k 이런 애도 i, j, k 세 개 벡터의 선형 결합이죠. 그죠? 이런 애는 꼭 IJK의 다른 선형 결합으로는 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더하기 2K 뭐 이런 애도 IJK의 선형 결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많이 나와서 쓸 건데요.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스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형 결합은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스칼라 하나하나 곱해서 다 더하면 그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불러요. 스팬이라고 하는 건 U1부터 UK 이게 Rn에 있는 K개의 벡터들이에요. 그러면 스팬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억대가로를 떠서 U1부터 UK까지의 스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건 정의가 정의 있나? CI들은 모두 다 실수고요. U1부터 UK는 주어져 있는 벡터죠. 그러니까 U1부터 UK의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선형 결합이에요. CI들은 임의의 실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면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를 모아놓은 것, 그걸 스팬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형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헷갈리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I, J, K가 이 세 개가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였죠. I는 1, 0, 0이었고 J는 0, 1, 0이었고요. K는 0, 0, 1이었어요. 그죠? 이 세 개의 벡터 I, J, K 벡터로의 스팬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요? IJK의 선형결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애죠. 예를 들어서 AI, BJ, CK, A, B, C는 모두 실수예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I 더하기 BJ 더하기 CK예요. 이건 사실 계산해 보면 A, B, C죠. 자, 그럼 임의의 3차원 벡터는 A, B, C의 형태로 쓸 수 있고 그 A, B, C는 반대로 AI 더하기 BJ 더하기 CK라는 선형결합 IJK 벡터라는 세 개의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 세 벡터의 스팬이 공간 벡터 전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애들, 그런 친구들이 말하자면 스팬이에요. IJK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전체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1, 0, 2차원에서부터 합시다. 1,1이라는 그러한 벡터가 있어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럼 이 1,1 벡터 하나로 스팬되는 벡터들 1,1의 선형결합을 모두 모아놓은 그러한 벡터죠. 그런데 1,1은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냐 하면 1,1에 A라는 실수를 하나 곱해놓은 거죠. A는 실수. 이러한 애를 모두 모아놓은 겁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잡초평면 X와 Y가 있어요. 1,1 벡터는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벡터니까 이 벡터가 나타내는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상수배를 한다라는 건 스칼라 곱셈 연산은 방향은 바꾸지 않고 길이만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배 하면 이 길이가 2배가 될 거고요. 1.5배 하면 여기일 거고 1.1배 하면 여기일 거고 이 같은 방향에 있는 모든 직선들은 요 점선에 있는 점들은 1,1 벡터의 양의 실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쪽 방향은 음수를 곱하면 A가 음수인 경우, 여기는 A가 양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1의 상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은 이 1,1 벡터를 지나가는 이 직선 상에 있는 모든 벡터가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y는 x라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1,1의 스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차원을 하나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1,0,1 하고요.
0,1,0이라고 해보죠. 자, 3차원 벡터인데요. 저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네, X축, Y축, G축이에요.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애는 1,0,1은 Y방향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1만큼, 이쪽 방향으로 1만큼 이러한 벡터죠. 여기에 상수배에서 얻을 수 있는 애는 이러한 애를 다 지나가는 직선상에 있는 애는 스칼라를 곱해서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방금 한 이야기고요. 0,1,0 벡터는 이 벡터와 평행한,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애는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팬에서 생기는 애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이 두 개 임의의 벡터 두 개 더하면 이런 점들을 더해서 만들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평면 위에 있는 이러한 평면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두 개의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벡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스팬이 약간 갑자기 난이도가 좀 점프했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팬이 어떤 애인지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알 필요는 없지만 왜 이러한 스팬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린 데이터가 굉장히 고차원인 데이터를 다룰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차원 벡터를 시각화하기 어려우니까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적인 관점에서 오버피팅이나 이런 거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차원을 축소하고 싶은데 3차원상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상에 있는 애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임의의 공간에 있는 이 R 공간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이 평면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애가 평면을 만든다라는 것도 이해하면 좋지만 어쨌든 이러한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좀 더 작은 공간에 더 작은 차원을 가지는 그러한 공간에 더 큰 차원에 있는 순서상을 옮겨놓고 싶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사형이라는 거고요. 프로젝션이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적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져서 벌써 50분이 지났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잠깐 쉬었다가 1시부터 이어서 내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1시에 이어서 내적부터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